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촌 강서교회 일어나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때까지 우리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3구역 주간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8구역을 맡고 계신 이혜경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370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히 지어진 주의 아름다운 장막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참으로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주의 장막을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랑할 수 있는 가족,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우리를 더욱 바쁘게 만들고 죄와도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 생활하며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신촌 강서교회도 주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며 헌신하는 전도팀들의 큰 결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지역사회와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곁에 선 자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우리에겐 큰 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3교 5구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사명감을 가지고 구역을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구역이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모이기에 힘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육신이 병든 자가 위로를 받으며 주는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른 마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교구 특송 시간입니다. 7, 8, 9 구역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저희가 1, 2절을 하고 간주 후 3절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구구역을 맡고 계신 강현성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후 담임 목사님 황신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136쪽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표비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표비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 사람은 참 이 복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사들이 사람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울이든 치매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데 다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건강했다 그래요. 건강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12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다 좋다 하는데 조건이 있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 건강이라는 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육체나 정신이나 어느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초기에는 다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 좀 약해져요. 이삭도 나이가 들기 전에 일찍 그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고 야곱도 고통이 참 많았지요. 성경 인물들 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특히 80세부터 진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건강,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다 비슷합니다만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른다. 자기도 모르게 허허 웃어버린다. 그 주변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것은 이 조절을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분노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창피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아두면 우울 증상이 오고 좀 더 심하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분노 지수, 분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그걸 본다 그러는데 제가 10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보십시오. 첫째,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있는데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근데 뭐 평생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는 그리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밥상 없는 거를 뭐 사흘에 한 번 한다든지,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든지, 또 빨래를 분노 풀기 위해 빤놀아서 옷감을 다 헤어지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불쾌했던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면 화가 난다. 집에 돌아가서 잠자려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오늘 낮에 그 집사님이 왜 나보고 그랬지? 생각하니까 뭐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불쾌했던 장면이 떠오르면 화가 난다. 세 번째, 내가 원했던 것보다 미용사가 머리를 더 짧게 자르면 며칠 지나도 계속 화가 난다. 시간 지나면 잘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못 참는 거죠. 네 번째, 운전하는데 누군가 내 앞으로 끼어들면 경적을 누르거나 화를 낸다. 찔리는 분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몇 년 사이에 친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절교를 선언한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을 있고 또 뭐 젊은 사람뿐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절대 대화 안 할 거야. 얼굴은 보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할 거야. 이런 경우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 고쳐지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일곱 번째, 타인과 논쟁을 하면 맥박이 심하게 뛴다. 열받는다 뭐 그러죠.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무능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분명히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뭐 이런 경우겠죠. 아홉 번째, 상점의 점원이 잔돈을 잘못 계산하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이 든다. 돈 관계 문제. 열 번째,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어기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10가지입니다. 손으로 대충 꼽아 보셨는지요? 4개에서 7개에 해당되면 분노 수위가 조금 높아서 신체적 질병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 본다 그럽니다. 8개 이상이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나가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팔이 뼈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세계도 치료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노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객관적으로 내 나를 돌아보고 해결 방법은 소리 지르거나 공격적 방법이거나 반대로 그냥 당하는 것 이런 방법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좀 TV에 보면 대담이 또 많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대. 전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가 뭘 했다 그러지 말고 너의 행동을 볼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 그 나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
자녀가 밤 늦게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릴 때마다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오지?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늦었니?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늦었지요? 자녀가 늦은 거 아닙니까? 자녀의 행동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는 늦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늦었다고 지적하면 이 아이는 분노하는 거예요. 늦을 수 있지 이래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늦었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너가 늦게 와서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마음 상태, 부모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늦었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내가 덜 걱정이 되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 생각, 판단, 상대방을 지적하면 상대방은 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그래 나오는 거지요. 그 서로 공감만 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이래 했더니 나는 더 잘해주면 좋다고 기대했단다.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라는 거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120세까지 건강했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데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 환하게 밝아진 거죠. 미소가 웃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그래 됐지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다 이겨요. 은혜가 극복하는 거예요. 온 천지에 눈이 싹 덮이면 눈밖에 안 보여요. 그 은혜라는 게 그래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날카로운 것, 보기 싫은 것, 은혜가 싹 덮어버려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남편도 그래 예뻐 보이고 아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뭘 해도 걸려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날 주일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흔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오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째는 모세는 31절에 보면 아론, 회중의 모든 어른들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참 대화를 많이 해요. 흔히 연세가 드시면 말이 많아진다. 그 당연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화 말을 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그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영 장로님은 어머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대화한대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못해요. 참 제가 어머님한테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은 오랫도록 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근데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말 들어주는 거. 이것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다 풀려나가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왔을 때 커피 한 잔 들고 쉬는 시간마다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찬송 부를 때는 딱 찬송 부르면 되지요. 예배 전이든 후든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아요. 쓸데 있어요. 그것도. 대화 충분히.
말이 너무 많다. 당연하지요. 뭐 대화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모세는 양들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 동물, 식물, 해, 달, 별, 바위, 반석, 자연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글 아닙니까? 산, 땅, 세계, 티끌, 홍수,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꽃이 피는 것, 저녁에 시드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처음 기록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연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구름 정말 신비롭습니다. 구름처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하늘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합니다. 그 속에 지구는 정말 작은 겁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 방법을 푸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자연 속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어찌 살고, 아프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명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연말까지 우리 3부 예배 여기가 다 하나님 앞에 가득 차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2부 예배 공격을 할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이 말 드리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우리 성도들 참석하는 오늘 같은 날은 산도로 들로파도로 많이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니에요.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목사는 목회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목회적 두려움을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보다 교회에 대한 걱정, 염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이것도 거두어 가십시오.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긴장된 모습에서 얼굴과 표정과 대화가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에 은혜로 여유가 있으면 성도들도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거두어 가십시오. 두려움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 은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이 이 은혜의 얼굴이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성도 이웃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자연과의 대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주어지면 우리의 정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영성적으로 주의 교를 섬기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지금 순서적으로는 광고 말씀하고 축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 50주년 기념집 발행할 때에 그 위원회에서 저를 보고 한 반쯤 발행하고 오타 이런 거 나오면 수정해서 다시 하면 어떻겠어요? 물었길래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아마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전부 했는데 오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정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오타 수정할 걸 다 모아가지고 책 발행하면 정오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하시오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읽어보시다가 요건 이상하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다 모아서 주보에 내기고 혹은 이렇게 표시에다가 해서 그 책 안에다가 다른 분 배분할 때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또 그 끼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열심히 해주시고 금주 토요일에 마포구청 광장에서 나눔 바자회인데 마포에 그 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매년 교구 협의회에서 3천만 원 정도 장학 기금으로 냅니다. 2천만 원은 그 교회별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통합, 합동, 감리, 성결 이제 600만 원씩 내고 다른 교회들이 있어서 해서 한 2천만 원 이상 하고 바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모으고 필요한 경비 그날 뭐 텐트하고 뭐 테이블하고 이런 거 다 한 600만 원 좀 듭니다.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이번에는 그 3천만 원은 장학금으로 내고 나머지 수입이 있으면 서울시 청소년 무슨 마포 지부가 있는데 거기 지부는 그 집에 있지 않고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데가 있는데 그건 또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대요. 도와달라 해가지고 거기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그날 가서 또 바자회 참석하는 교회는 한 60교회 정도 됩니다. 헌금 보내고 하는데 실제 와서 바자회 하는 교회는 한 30교회, 30개 조금 더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밖에 참석이 안 되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날 시간 내어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덕인 권사님은 이 심장에 이 혈관이 좀 좋지 못해서 굉장히 또 응급실에 있다가 조금 많이 호전되어서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 그럽니다. 많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교구 모든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즐거운 구역, 감사하는 구역, 성장하는 구역 되게 하시고 구역마다 수고한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기 이어서 저 오후 시간에는 저희 3교구가 준비한 그 건강 특강 시간입니다. 민성길 장로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치매와 그 예방에 관한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화병, 자살, 뭐 동성애, 그다음에 각종 스트레스들이 많은데 이 다 머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은 그 뭐 연세대 잠깐 뒤쪽에 앉으시면 그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 계실까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다음에 덴마크 대학, 그다음에 독일 대학에서 정신의학 공부하시고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대한신경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효자노인병원 진료원장으로 계십니다. 은사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한국인의 치매와 예방이라고 말씀했는데 뭐 치매라 그러면 한국인이고 뭐고 사실 필요 없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 제목이 근사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한 셈인데 뭐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치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치매를 얘기한다면 이제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안 되네. 우리나라 치매가 치매가 이제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제 그 생활 방식이 많이 좋아지고 또 위생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이 많아져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치매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치매 노인이 많으니까 그 또 케어해야 되는 이제 사람 손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의 치매인데 2040년, 50년 가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노인 치매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이 만성병입니다. 그리고 진행성이에요. 차차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뇌병입니다. 정신 현상은 정신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정상은 어려운 말이지만 인지장애, 이렇게 인식하고 아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억력 장애고, 진압력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을 진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수학 계산을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 말을 잘 못하게 되고 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자기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흔히 나타나는 게 피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뭔가 잘못됐다. 바깥에 여기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막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쪽을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좀 느끼니까 불안해하고
동시에 내가 이제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아차해서 또 미안하다 그러다가 또 우울해하다가 불안해하다가 막 의심하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는 그 정상은 그런 것이지만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일 먼저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우리 저 남존대 올라가면 맨날 기억력 없다고 모두들 난리거든요. 그럼 나보고 치매 아니냐고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보고 아니라고 제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다 병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 이제 그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센터 가시면 그걸 하게 되는데 한 30까지 물어보고 1.2점부터 몇 점 이상이면 이제 당신은 이제 병원 댕기라.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거 이제 판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억 장애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치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질병으로서의 이제 그 치매입니다. 인지 장애.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 자체가 뇌 세포가 잘못돼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이제 병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또 무슨 헌팅턴병, 파킨손병 또 이런 있습니다만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아서 전체 치매 한 60%,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이 한 30%인데 이게 이제 중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풍이 되면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입이 말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뇌에 그 피가 이렇게 막힌 곳이 위치가 이 판단 기억력에 해당하는 데를 막아버리면 팔다리는 온전한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중풍의 일종인데 중풍 때문에 오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도 한 10%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 뭐 자세히 알 건 없고 우리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이유가 뭔가 이거는 뇌세포를 관리하는 이제 그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나서 아브노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걸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러는데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안에 이게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세포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다가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 둘 죽으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치매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머릿속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으니까 그 1000억 개가 하나 둘 죽어가지고 이제 무슨 병이 나타나려면 상당히 많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죽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심해져서 이제 여러 개가 죽어서 한 어떤 그 로컬 하나의 구역이 많이 다 망가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가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조금씩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건망증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뇌 혈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뇌 세포가 망가지는 거 있죠. 중풍,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이 있는데 크게 망가지면 반신불수하지만 조막조막한 게 여러 개 생기면 이제 치매부터 나타나요. 팔다리 반신불수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는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병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유전자를 우리가 손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성이고 별로 치료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예방하느냐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혈관성 치매는 혈관만 잘 관리하면 치매가 안 걸려요. 또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가 했다 해서 저건 틀렸다가 볼 게 아니라 잘 진단해보고 혈관성이면 그걸 이렇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도 몇 가지 그 예방하는 방법이 많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뇌 손상, 운동선수들 이렇게 쾅 부딪혀서 머리 다치거나 이 권투 선수들한테 많은데 이 잽잽하잖아요. 이 한 대 맞을 때마다 덜컹덜컹 하니까 이 뇌가 이렇게 망가져요. 그리고 권투 선수 오래 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이상의 그 치매 현상을 유명한 게 이제 알리 선수.
알리 선수가 그걸 보였죠. 그다음에 감염은 뭐 저기 에이즈라든가 뭐 매독 이게 걸리면 나중에 내가 망가져서 그 매독 걸린 지 20년 후에 이제 치매가 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게 매독으로 걸렸는지. 병원에 오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기억 중추가 이게 이제 그 여기 해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뇌 세포가 망가지면 이제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데 다른 데는 또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그 세포 사멸이 세포가 죽는 것이 주변으로 자꾸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제 여기 보면 기억, 추리, 판단도 없어지고 뭐든 그 뇌하수체 이게 호르몬 변화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몸의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내가 이 중앙이 여기가 이제 생명 유지 장치가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침범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죠. 그 세포 변성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뇌 세포거든요. 뇌 세포 중에 이제 그 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침착이 돼서 이 덩어리가 돼요. 이 덩어리가 이 뇌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가 좀 조만간에 죽게 돼. 그럼 옆에 세포도 자꾸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세포가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병 중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파킨슨 병이 있는데 이 파킨슨 병은 기억력을 침범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람 몸의 운동을 관장하는 부분부터 침범하게 되면 파킨슨이 오고 나중에 치매가 와요. 근데 치매 환자는 알츠하이머는 이 프론탈 전두엽에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제 그 기억력 장애가 온 다음에 좀 있다가는 다시 파킨슨도 또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뇌 전체가 다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서 치매, 파킨슨, 헌팅턴 뭐 이렇게 경기 뭐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꼼짝달싹을 못 하게 되고 침대에만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혈관 장애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혈관벽이 막히는 거죠. 이게 이제 동맥경화 고지혈증에서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고치거나 고지혈증을 고치면 이게 또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뇌출혈인데 뇌출혈이 되면 그 근처 뇌가 다 상하지요. 그러니까 일단 출혈이 멎은 후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옆에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망가진 세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걸 재활치료라 그러는데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팔다리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정신기능도 돌아와요. 오늘 운동선수가 뇌를 다칠 때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은 단기 기억 상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있었던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전 거는 잘 기억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좀 진행되면 그 아들, 남편, 부모 중에 누구를 먼저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부모는 어렸던 걸 기억해도 당신 누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대화가 잘 안 되고 혼동이 일어나고 기분에 변덕이 많고 이제 농담을 잘 이해를 못해.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억이 없어지니까 말을 만들어내요. 작화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뭘 하는 게 겁이 나니까 하던 일만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이제 이런 걸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오해를 하게 돼 가지고 이 공격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그 뇌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무감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훔쳐갔다, 뭐 날 해코지한다, 그 이제 부부간에 그 이제 의심하는 그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착각, 환각을 보고 저 누가 봤다, 뭐 문 열어봐라, 텔레비를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전두엽이 장애가 되면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울거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거나 통제력이 없어집니다. 아주 이제 심해지면 그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개 한 10년, 12년, 첫 진단을 받은 지 한 12년 되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화 진행성이니까 진행을 좀 이렇게 스톱시키는 그런 치료는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나빠지는 속도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약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이니까 그 말씀드릴 건 그렇고, 그다음에 해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한 숫자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그 MRI 찍고 뭐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비싸지만. 그리고 이제 해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원칙을 지키시면 알츠하이머도 악화 속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약물은 요즘 아리세프트라는 게 나오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병원에 가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고요. 행동장애 치료는 이제 그 치매 자체 정상하고 행동장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제2차 반응이에요. 뭐 흥분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치매 자체의 정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내가 말씀 그런 상황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쓰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는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약으로 치료하면 잘 됩니다. 망상 같은 것은 약 쓰면 맞으면 정신분열병에 쓰는 약을 쓰면 이 치매 환자 망상도 그냥 싹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의심한다거나 난폭한 행동은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그럼 누가 치료하는 게 좋으냐? 정신과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 이런 약에 아주 신경과보다도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치료, 이게 이제 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치매 환자를 도와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액셉탄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아니 또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럼 또 그래놓고 또 잊어버리시니까 아 예 한다고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는데 왜 예 그래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내 아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를 나무라냐? 이놈의 자식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액셉탄스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게 쉽지 않지만 이제 그건 우리 커뮤니티 공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중에 그런 분이 있다 할 때 아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지적하거나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당사자가 속 상하고 아니 왜 이렇게 요즘들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뭐 이래가지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로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야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액셉탄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족 치료인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치매 되신 분을 어떻게 이제 소위 관리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 일반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치매가 온다 그러는데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 집안에서 케어하기가 거의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이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줘야 돼. 자꾸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자극이 적은 환경이라 해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시끄럽거나 너무 밝거나 너무 캄캄하면 막 당황해 하시니까.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유지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농을 딴 걸로 바꾸거나 소파를 이렇게 옆에 놓거나 치우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평소 하던 규칙적인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시도록 케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은 기능을 활성화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쪽이다 북쪽이다 오늘은 며칠이다 하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이제 기억력을 이렇게 하나씩 살리도록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여튼 노인께서 당황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받아서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런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참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그 효자병은 아주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장애가 있고 행동장애 있으면 전문적인 그 케어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죠. 처음에 입원할 때는 아주 싫었어요. 뭐 나를 왜 갖다 버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가족을 또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힘들겠다,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느냐. 그러다 도와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을 케어 이렇게 지지하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주변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참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가서 퀄리티가 어떤지 좀 따져볼 일이지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아침에 모시다가 유치원처럼 노인들 잘 케어하다 보내드리고 뭐 가정 방문도 해오고 뭐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잘 몰라서 그걸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돈도 나와요. 돈도. 여러분 관심 갖는 거 예방이 가능한가? 이거 때문에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반적 원칙은 건강의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치매 예방에 따로 무슨 신기한 방법이 있는 건 절대 없고 그냥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들어서 좀 늦어요. 뭐 늦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치매 강의하니까 젊은 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지 몰라서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젊어서부터 이게 치매를 예방해야 됩니다. 하다가 다 나중에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어요. 일단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걸려놓으면요, 그거 다시 어떻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젊어서부터, 예? 우리 젊은 선생님들. 노년에 잘 행복하게 보내시려면 젊어서부터 계산을 하셔서 용이 주도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지, 막 살면 뭐 조만간에 그건 뭐 틀림없어요. 절대 이 몸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도록 정기 신체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뭐 그런 거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꼬박꼬박 가서 하세요. 돈 다 내시거든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 의료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검사, 나이 들면 치매 검사를 해서 내 기억력이 몇 점인가를 쭉 체크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고민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도 맞는데 나중에 아니 이렇게 세상에 하기 전에 체크해 두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예방 백신, 치매도 예방 백신을 연구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내에 치매를 예방하는 백신이 나오면 많이 이제 좋아질 건데 이제 그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건강이란 뭐냐? 아까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건강은 세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거든요. 몸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해요. 뇌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부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법. 신경세포에,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신경세포가 잘 무사하게 잘 있거든요. 그럼 그 영양 공급하는 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공급되도록만 혈관만 잘 관리하면 이제 치매는 안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걸리더라도 영양 상태를 잘 공급하면 그 세포가 오래 견뎌요. 근데 술 먹고 담배 먹고, 예? 술 먹고 담배 먹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러면 잔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쌓여서 스트레스를 작용해가지고 내 전체를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에 나타나는 것은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이게 나타나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힘들어하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세포를 살리자. 그리고 세포에 가는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관리하셔야 돼요. 혈관 관리가 이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나이 들면 다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 나중에 약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젊어서부터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치매 위험 인자는 줄이고 이제 그 위험 조절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거라든가 뭐 이런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조절 가능한 것이 뭐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혈압 고지혈증 관리하고 당뇨병 걸리지 말고 잠을 잘 자야 돼. 제가 어젯밤에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되고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우울증이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니고 온 몸에 그 기능 저하가 옵니다. 우울증이란 게 세포가 처지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게 뇌가 처지니까 기분도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 인간 전체의 프로블럼이에요. 이게 정신만 고쳐라고 되는 게 아니고 몸에 활력이 있으면 우울증도 없어져요. 몸의 활력이 중요한 겁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제 특히 중요하고 이런 성병, 영양장애 이걸 잘하면 신경세포에 영양이 충분히 가서 그리고 당연히 심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심장이라는 게 결국은 혈관의 한 종류예요. 혈관의 한 부위일 뿐이에요. 혈관이 커져서 이제 심장이 되는 거니까. 보호인자는 이제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트니스예요. 피트니스. 그다음에 교육하고 지적 자극을 뭐 고스톱 해라 이런 거 말이 지적 자극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핵심은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뇌 건강도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입니다. 이거 맨날 그 텔레비전에 이런 의사들이 나와서 뭐 고지혈증하고 막 떠드는 거 하도 들어서 그냥 귀에 식상이 됐죠. 막 뻔한 소리다 짚은데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그 원리는 혈관을 잘 관리해서 피가 잘 통하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정기검사 하시라는 거죠. 피트니스란 뭐냐? 신체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상태. 인간이 알통이 나와야 돼요. 예? 이 다리통 굵고 궁뎅이가 이게 살이 부두해야 돼. 그게 이 근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피트니스입니다. 이 근육량이 많아지면 힘도 있지만은 그 근육이 이 혈당을 없애줘요.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당길 때마다 그 힘을 내게 만드는 가솔린이 뭐냐 이거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이 힘이 나거든요. 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산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고 심폐기능, 심장과 폐기능이 심장은 혈액을 보내주고 폐는 산소를 만들어 이제 혈액에 넣어주거든요. 그럼 밥을 먹어서 그 영양소가 이제 혈관을 타고 산소와 더불어서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심장이 튼튼해야 피가 올라가요.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압력이 돼야 이제 뿜뿌가 올라가니까. 근데 너무 압력이 세면 혈압이 높으면 여기서 터져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혈압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혈관에 이 혈관 벽이 엘라스티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신축성이 좋아야 돼. 콱 이게 심장이 콱 할 때 그 시스톨릭 수축기 혈압이 할 때 혈관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이 잡으면 그게 벌떡벌떡하는 게 혈관이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일 압력이 높으면 늘어났다가 터져버리거든요. 여기서는 피부가 싸고 있으니까 잘 안 터지는데 뇌는 그 두부 같습니다. 연두부 같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잘 터져요. 그게 뇌출혈인데 조그맣게 터지고 크게 터지면 바로 척사죠. 근데 조그맣게 터지면 그게 이제 점박이처럼 MRI 찍으면 점박이처럼 이렇게 뇌경색이 여러 개 생기는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치매가 돼. 혈관성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왜 하느냐? 운동하기 싫거든요. 하면 막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고진감래입니다. 고생을 잘하면 이제 나중에 행복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를 잘 내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근데 잘 먹는데 고기만 잔뜩 먹으면 고지혈증이 오니까 안 되죠. 뭘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알려졌는데
지중해 식단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 식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지중해 식단은 그 생선이나 야채를 먹으라는 게 강하고 고혈압 식단은 짜게 먹지 말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MIND 다이어트라는 게 만들었는데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평소에 많이 먹으면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블루베리가 유명하다며요? 이 사실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트. 여기는 바뀌었는데? 지중해 식단, 고혈압 식단. 그리고 이제 그 요걸 합쳐서 이제 MIND 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다 이거죠.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걸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메뉴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된장에 야채 아주 좋았어요. 미역국에. 예. 한식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비빔밥 보면 뭐 고기를 넣는 수도 있지만 야채가 풍부하고 이제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올리브 오일인데 우리는 참기름을 쓰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발효 음식, 요구르트가 이제 서양에는 유명한데 우리는 그 요구르트는 먹지 않지만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게 다 이제 그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배우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배우면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가 확 늘어나요. 예? 세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배우면 그만큼 하나가 늘어나요. 세포 안에서.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있어요. 오래되면 이게 사라지면 그 기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뭘 배우는 게 좋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다 보면 손가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손가락에 해당하는 뇌의 그 부위가 이렇게 커져요.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작아져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만큼 뇌가 커지고 또 뇌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소통이 활성해지죠. 이거 하려면 얼마나 그 손가락을 아주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세포가 작동을 해요. 이거는 신경세포 하나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근데 요거는 수백 개가 필요하다고요. 피아노 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뇌에 좋은 거죠. 좀 길어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기. 말이 좋아 스트레스 풀기지 한마디로 그냥 긴장 완화하고 혈압을 내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하셔야 되겠죠? 이건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성가대 하시라고. 이 호흡법이라는 게 있는데 돛 닦는 사람들이 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분노 조절을 말씀하셨지만 심호흡을 3번 하라고 하는 게 책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할 때 신경 안정이 좋아지는데 이 호흡이 그 운동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노래 1시간 부르면 달리기 1시간 하는 것만큼 운동량이 있어요. 이게 갈비뼈의 뼈하고 이게 현경막하고 목에 힘주는 거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시기를 하세요. 성가대 하십시오. 성가대 하면 노래도 부르고 즐겁고 신앙도 좋아지고 멤버끼리 친해지고 요즘 성가대 카톡이 요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이 되기, 소셜라이즈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카드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예배 보고 끝나고 가지 마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잡담하고 친하게 지내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게 소셜라이즈 하는 게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기 뭐해서 논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이 신앙심과 건강은 관계가 있어서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게 다 건강하다. 특히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으니까 자연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치매도 안 걸린다. 까지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 정신 건강, 행동 장애, 몸 건강 이렇게 네 건강을 얘기했는데 요 위에 영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뭐 저는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몸과 마음과 영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의 한 분야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은 결국은 평화와 기쁨, 소망 이런 것이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니까 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회 젊은 선생님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젊어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도록 하시오.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에 절제된 행동을 하고 사시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이렇게 하면 치매 예방입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급한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뭐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 좀 다음부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머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그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그 교우들 중에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는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